여러분,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차갑고 달콤한 그 한 숟갈은 너무 익숙해서 마치 원래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디저트는 한때 권력의 맛이었습니다. 얼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차가움을 즐길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왕과 귀족의 전유물에서 거리의 아이들까지 누리는 국민 디저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의 역사가 아니라 냉장 기술과 유통, 도시의 탄생, 소비 문화의 확산이 한 스푼의 디저트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혁명의 역사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이스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눈과 얼음을 저장하고 여름에 꺼내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얼음을 캐서 땅속에 묻거나 깊은 저장고에 보관해 더위를 견디는 문화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얼음이 누구의 것이었느냐입니다. 얼음을 여름까지 보존하려면 노동력, 저장시설, 관리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곧 권력과 부의 문제였습니다. 궁정이나 대저택처럼 사람과 자원이 집중된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차가운 디저트는 자연스럽게 상류층의 취향이 됩니다. 당시의 차가운 후식은 오늘날의 아이스크림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눈이나 얼음을 과일즙, 꿀, 향신료와 섞어 먹는 방식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맛의 정교함보다 차가움 자체가 희소한 사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움은 여름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었고, 기적은 흔히 권력의 주변에서만 반복됩니다. 시간이 흘러 유럽으로 시선을 옮기면 차가운 디저트는 더 화려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왕과 귀족이 모이는 연회에서 차가운 후식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시가 됩니다. 얼음이 녹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 저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운반하는 사람, 설탕과 과일을 가공하는 사람, 그릇과 기물을 준비하는 사람.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이는 권력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설탕 자체도 당시의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설탕이 식민지 경제와 노예 노동, 해상 무역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떠올리시면 차가운 달콤함은 이미 세계사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즉, 왕의 아이스크림은 단지 레시피가 아니라 제국과 무역, 계급과 노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정말로 혁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점은 조리법이 공개되고 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한때 궁정의 비밀처럼 취급되던 냉과 디저트 제작법은 점차 문헌과 요리서로 정리됩니다. 레시피가 적힌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식이 특정 집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회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도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문 제과점과 카페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정이나 궁정에서만 존재하던 시기를 지나 가게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 음식은 이미 사회적 성격이 바뀝니다. 아이스크림은 바로 그 전환을 겪습니다. 여전히 비싸고 특별한 간식이었지만 왕만의 전유물은 아니게 됩니다. 시민의 돈으로 맛볼 수 있는 사치, 이것이 대중화의 첫 단계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내려온 음식은 처음엔 여전히 품격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시장에 논리가 붙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더 많이 팔기 위해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더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 표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대중 디저트로 바꾼 결정적인 힘은 냉장과 유통의 기술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맛만 좋다고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녹기 전에 만들고, 녹기 전에 옮기고, 녹기 전에 팔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얼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보관 용기를 갖춰야 하며 차가움을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로 얼음을 대량 공급하는 산업이 성장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호수나 강에서 얼음을 잘라 저장하고 여름에 운반해 판매하는 사업이 커집니다. 얼음은 더 이상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되면 공급이 늘고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이 얼음 산업의 성장 위에서 한 걸음 더 대중에게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기계식 냉장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뀝니다. 자연 얼음에만 의존하던 시대에는 계절과 지역의 한계가 있었지만 인공적으로 차가움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특정 도시나 특정 계절에 묶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은 더 낮아지고 맛은 더 균일해집니다. 균일해진다는 것은 예술성의 퇴보로만 보이기도 하지만 대중화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도 비슷한 맛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면 아이스크림은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온 음식은 문화가 됩니다. 어른은 더위를 견디는 작은 사치로, 아이는 기념일이 아닌 날에도 받을 수 있는 선물로, 연인은 산책의 마침표로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스크림은 왕의 권력을 보여주던 상징에서 도시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상징으로 변합니다. 또 한 번의 큰 변화는 거리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아이스크림이 가게 안에서 접시에 담겨 나오는 디저트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손에 들고 걸어다니며 먹는 간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콘과 같은 먹을 수 있는 용기의 확산입니다. 용기가 바뀌면 소비 방식이 바뀌고, 소비 방식이 바뀌면 시장 규모가 달라집니다. 앉아서 먹는 디저트는 시간과 장소를 요구하지만 들고 먹는 디저트는 순간과 이동을 허락합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의 삶이 빨라질수록 손에 들고 먹는 음식은 더 강해집니다.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귀족에 앉은 디저트에서 대중에 걷는 디저트로 변해갑니다. 왕의 연회장에는 규칙이 있었지만 거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대중화는 곧 맛의 민주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민주화 뒤에는 공장, 설비, 유통망, 노동의 체계가 있습니다. 차가운 달콤함은 사람들의 손을 즐겁게 하지만 그 차가움을 유지하는 사회적 장치가 함께 성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과정을 차가운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혁명은 종종 왕을 몰아내는 사건으로만 이해되지만 일상의 혁명도 존재합니다. 누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 사회는 조용히 뒤집힙니다. 아이스크림은 그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얼음은 권력이었고, 설탕은 제국이었고, 차가운 디저트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고 유통이 촘촘해지면서 그 사치는 어느새 누구나 누리는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더 특별한 맛, 더 고급스러운 재료, 더 독특한 식감. 대중화는 언제나 다시 차별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왕의 전유물에서 국민 디저트가 되는 동안 우리는 차가움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목격합니다. 차가움은 더 이상 권력의 증거가 아니라 일상의 위로가 됩니다. 누구나 더운 날 한 번쯤은 차가움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사회가 은근히 합의해버린 것입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달콤함의 역사가 아니라 접근성의 역사입니다. 왕만 누리던 차가움이 어떻게 시민의 손으로 옮겨왔는지, 기술과 유통이 어떻게 계급의 맛을 일상의 맛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이 어떻게 시대의 얼굴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는 그 한 숟갈 안에 들어있는 겨울의 얼음, 설탕의 항로, 도시의 공장, 그리고 거리의 자유를 함께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맛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아이스크림은 차갑지만 그 뒤에 숨은 변화는 뜨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가운 혁명입니다.